자, 30번 보겠습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하고 매수인이 중도금을 먼저 이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행지체 중에 중도금 연체되고 있죠. 갑도 자기 채무 제공 없이 이행기 지나버렸다. 요 문제가 뭐 판례를 약간 문제화 만든 거예요. 중도금이 지체되고 있었는데 이전 등기 해주는 그 날짜도 경과했다 이 말이거든요. 잔금 지급일 때 같이 지났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면 이제 중도금하고 이자하고 잔금하고 이거 동시행 아닙니까? 이게 세 가지가 이전하고 이 세 가지가 동시행이다. 이 사건이 문제는 깔끔하게 괜찮습니다. 보십시다. 타당한 것 잔금 지급일이 지났으므로 자동 해제되었다. 아니죠. 동시행 상태거든. 갑은 자기 채무 제공 없는 상태에서 을의 중도금과 잔금 지급 지체를 이유로 해제할 수 있다. 동시행 상태에서 이행 제공하고 해야 되거든요. 이행 제공 없이 하면 틀리죠. 이행 제공 후에 을이 지체하면 갑이 해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행 제공을 해서 을이 지체가 되었을 때 갑이 해제할 수 있단 말이죠. 요 논리인데 자기 채무 제공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말은 틀린 말이죠. 지금 지체가 되고 있는 거지 불능은 아니거든요. 그거 차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을은 갑으로부터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받을 때까지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동시행의 항변권이 있다. 되시나요? 네, 3번 여기 답이죠. 그 다음 4번에 갑과 을은 동시행 항변권 주장해야만 이행지체 책임을 면한다. 4번 요거 조금 어려운데요. 동시이행 상태만 있으면 상태가 있으면 주장 안 해도 지체 책임 면한다. 되시나요? 이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이거 지금 요 상태만 되어도 주장 안 해도 지체 책임은 없다. 저는 요 부분을 중요시합니다. 요 부분. 요 4번을 주목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문제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는 봐둬야 된다. 연습할 필요 있다. 이 뜻입니다. 3번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4번은 볼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3, 4번 뒤집어 놓으면 틀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5번에 동시행 항변권이 존재하는 경우 갑의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동시행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괜찮거든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도 채권은 시효가 진행한다. 똑같은 거예요. 문제 괜찮아요. 충분히. 3, 4, 5번 지문을 꼭 알아야 돼요. 3, 4, 5번 지문을. 31번은 별로고요. 32번도 그런데 32번을 한번 보세요. 32번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문제하고 비슷합니다. 갑의 건물인데 제3자 가압류 등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매매했다는 거죠. 이행기가 지났다. 그러면 요 가압류 말소시키는 거 하고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것하고 대금 지급하고는 동시 아닙니까? 그죠? 이 사례거든요. 틀린 것. 갑의 소유권 이전 가압류 말소 의무하고 을의 대금 지급은 동시행 관계다. 맞잖아요. 그 다음 2번에 갑은 을에 대한 대금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요거 한번, 요거 때문에 내가 지금 보자고 한 건데요. 잘 보세요. 여기서 먼저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시험 칠 때도. 갑이 매도인 아닙니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무슨 채권 갖고 있나요? 돈 달라. 매매 대금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집 줄 테니까 돈 달라. 근데 이 문장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갑은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을, 이것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나와 있죠. 상계적상에 있는, 이 상계적상이란 말 자체도, 상계적상이라는 것은 상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이 뜻이에요. 상계할 수 있는 상태, 그걸 상계적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찾았나요?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 돈 빌려준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을이 과거에 갑한테 돈 빌려준 적이 있다 이 뜻이에요. 요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을의 갑에 대한 대여금 채권하고 상계시키면 되는가 이 말이거든요. 퉁치자 하면 되는가 이 말이죠. 이것을 이것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이걸 상계시켜버리면 돈은 받은 걸로 되고 집은 못 주겠다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을 입장에서는 돈은 처리됐는데 집을 달라고 아무리 말해도 안 준다 이 말이죠. 동시에 주고받자는 것은 돈 줄 테니까 집 다오 이 말이거든요. 그게 공평한데 을의 동시에 항변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뜻이에요. 근데 금액을, 이게 1억이다 칩시다. 요거 빌려준 것도 1억이다 칩시다. 그럼 요걸 없애버리면 내가 받을 돈하고 너한테 줄 돈하고 없애버리자. 요걸 갖다가 갑이 상계 처리해버리면, 이해되나요? 상계해버리면 매매 대금은 받은 걸로 끝나버리고 건물은 안 주고 있는 거죠. 을은 건물 달라 할 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을의 동시에 항변권이 없어진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상계 못합니다. 요거는 2번 지문 하나를 봐두신. 3번에 보시면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분 명령에 의해서 압류 채권자의 병에게 이전됐다. 자, 요거는 요 뜻이에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지금 매매했고 매매 대금 채권이 있단 말이죠. 1억 돈 받을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1억 받을 게 있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병이 갑한테 옛날에 돈 빌려준 적이 있는데 달라고 아무리 해도 안 주는 거죠. 그럼 법원에 가서 갑이 을한테 1억 받을 채권이 있는데 이걸 나한테 좀 넘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이쪽으로 전환시켜 달라. 그게 전부명령. 전환시킬 전자 이게. 그러면 전부명령이 나오면 갑이 을한테 받을 채권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병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권이 바뀌는 거죠.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한 셈이 돼요. 그래서 문장 잘 보세요. 갑의 을에 대한 매매 대금 채권이 전부 명령에서 압류 채권자 병에게 이전됐다. 채권이 이전됐다 이 말이죠. 채권자가 바뀐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이 병에게로 넘어간 것이다 말이죠. 이때 을은 병의 대금 지급 청구에 대해서 동시의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채무가 똑같은 거라서요. 사람은 달라져도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동시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전히 동시 주장합니다. 여기 문장이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2번, 3번이 어려운 문장이에요. 4번에 갑과 을의 채무가 동시행이라 하더라도 갑의 대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되시죠? 5번에 을이 대금 채무를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는데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갑의 채무 이행기가 도래했다. 잔금일이 도래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권 넘겨주기로 한 날짜가 도래했다. 그러면 여전히 동시행이다.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단 말입니다. 5번 지문. 자, 33번 요것도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는 건데요. 임대인 갑은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와 동시에 주택 명도 요구하고 있다. 기간 만료됐으니까 주택 명도 요구하는 거죠. 그럼 을은 뭘 요구하겠습니까? 보증금 달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잘 보세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누구 겁니까?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 이게 누구 겁니까? 을 거잖아요. 이 갑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어려운 건데. 자, 어쨌든 1번 봅니다. 틀린 거. 갑이 보증금 이행하지 않으면 을은 명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이니까. 을이 동시행의 한경권에 기하여 주택을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적법이거든요.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다가 맞는 말. 적법이니까. 그 다음에 을이 동시행에 기해서 주택 사용하더라도 실질적 이익이 있으면 사용료는 부당이득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보증금 채무를 이행 제공했음에도 돈을 주는데도 을이 주택 명도하지 않으면 갑이 그 이후 보증금 제공 없이, 요게 포인트죠. 그 이후 보증금 제공 없이, 이 말은 한 번 이행 제공했다 이 뜻이에요. 계속 제공 안 했다 이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요거? 그러면 을은 여전히 동시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을이 5번 잘 보세요. 갑에게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이 문장을 해석해야 돼요. 대여금이라는 말은 빌려준 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금방 내가 읽은 그 짧은 문장 속에서 누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것도 말 바꾸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을이 갑에게 변제기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요걸 해석해야 돼요. 갑이 채권자죠. 을이 채무를 했으니까. 그게 핵심.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는 보증금은 누가 받아요? 을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갑이 을에게 대여금 채권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을이란 사람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가지고 갑의 대여금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없다 이걸 낸 거예요. 그 5번에 보면 마지막에 을은 갑의 보증금 채권을 자동 채권을 하여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해야 되죠. 이렇게 됩니다. 요때 문제 중에 23회죠. 23회 문제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요 끝에다가 갑을 바꿔놨거든요. 사실은. 물론 임차인이니까 보증금 채권을 을에게 있는 건 맞는데 갑의 대여금 채권이 나오니까 그 문장을 앞에 첫 마디가 을이 갑에 대한 변제기가 도래한 대여금 채무를 지고 있다. 이걸 못 찾아내면 놓친다는 거죠. 갑이 빌려준 돈이 있구나 이거 찾아야 돼. 그럼 이걸 가지고 이걸로 상계하면 되는가? 안 된다는 거죠. 동시행은 반드시 시험 나옵니다. 동시행은 몇 문제 꼭 복습을 해 두셔야 돼요. 이런 거는 지문만 연습해도 돼요. 지문만. 자, 위험부담은 무슨 계약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상무계약이에요. 강행기중이다, 임의기중이다. 임의기중이에요. 원시적 불능 때 일어납니까? 후발적 불능 때 일어납니까? 후발적 불능 때 일어나는 거죠. 자, 매매 계약 체결했고 사무계 요 사이에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이해됩니까? 요거 요때 건물이 전소되었다, 즉 후발적 굴릉이다. 그러면 계약은 성립하고 무효다, 유효다? 유효 상태입니다.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요거 시험 짧게는 요거 잘 냅니다. 그런데 후발적 굴릉이 되었다 이 말이죠. 전소 이유를 찾아야 돼요. 원인을, 전소된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요. 갑의 잘못이다. 그럼 이거 채무불이행이에요. 이해됩니까 지금? 그러면 어른 뭐 할 수 있어요? 계약 해제, 손해배상 이런 거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갑의 과실이 아니다, 전소가 채무자 과실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라고요? 이게 위험부담 문제다 말이죠. 이게 위험부담 문제다. 갑의 잘못 아닌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갑을 모두 잘못 없는 경우가 있고요, 을 잘못이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둘 다 갑 잘못 아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이것은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이거는 갑은 자기 채무 면한다, 갑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금 청구 못한다, 이게 다예요. 이건 을 잘못이잖아요. 갑 채무 면하는데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익이 있으면 상환해야 된다, 이게 다예요. 핵심은 누구 잘못인가 찾아내야 돼요. 제일 먼저 뭘 찾아내야 돼요? 후발적 굴릉인가 아닌가, 이거부터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 잘못인가? 채무자 잘못이면 채무불이행, 채무자 잘못이라는 말이 없으면 위험부담, 이거 찾아내야 돼요. 여기서 해제가 됩니까? 안 돼요. 여기서만 해제가 돼요. 채무불이행에서만 해제가 되지 위험부담은 해제 대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위험부담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뭐가 있습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하나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수령 주체 중에 상방 기책 사유 없이 멸실되어도 마찬가지. 무슨 계약이 일어난다고요? 네, 여기. 이게 시험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거예요. 제일 위에 거. 그 다음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불능되어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일단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34번 보십시다. 옳지 못한 것. 상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불능되었다. 요겁니다. 보세요.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요거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잖아요. 채무자는 청구할 수 없다. 되시나요? 전항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맞죠? 청구권이 없으니까 받은 거 돌려줘야 되죠. 그 뜻이고요. 상무계약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겠다. 요겁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그러면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상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중에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 불능돼. 그 똑같습니다. 채무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는데 없다니까 틀렸네요. 3번, 4번은 내용상 같아야 되거든요. 5번에 전항에서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면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됩니다. 되시나요? 자, 35번 볼게요. A 건물에 대해서, A 소유 건물에 대해서 B와 1억의 매매계약 체결했다. 계약 건물로 1,000만 원 줬다. 제3자 과실로 화재가 일어나서 전소되어 버렸다. 제3자가 화재를 일으켰으니까 어디에 해당합니까? 상방 기책 사유 없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여기 들어간다거든요. 요거 딱 찾아내면 됩니다. 맞는 거 찾아라.
A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위험 부담 문제거든요. A는 중도금 잔금을 B에게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못합니다. 오히려 계약금 돌려줘야 되죠. 이행불능으로 해제할 수 있다. 해제 대상 아니죠. 채무불이행이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위험에 뭐 손해배상 리얼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것도 안 되고요. 위험에 목적물 소멸에 의하여 채권 채무가 소멸되는 결과 A는 받은 계약금 1,000만 원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고, 한편 채무적 위험 부담주의에 따라 A는 B에게 매매 잠재금을 청구할 수 없다. 맞네요. 요거예요. 채무적 위험 부담주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채무적 위험 부담주의. A는 청구 못한다. 계약금 돌려줘라. 그게 다예요. 이런 사례는 문제만 정확하게 파악하면 답 바로 나온다. 빨리 나온다. 더 빨리 나온다. 자, 36번 볼게요. 갑과 을은 병의 서예 작품에 대해서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일주일 후에 대금 지급하면 인도하기로 약정했다. 잔금 대금하고 인도하기로 약정했네요. 3일 후에 화재가 발생해서 진품 소실되었다. 자, 그럼 이건 뭡니까? 위험 부담이잖아요. 소실되었다. 아니죠.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요까지만 딱 거론하고 있네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게 불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후발적 불능이다. 계약은 성립되어 있고, 유효하다. 그런데 후발적 불능이다. 여기까지 딱 나와 있거든요. 요걸 딱 찾아내야 되는 거죠. 계약 성립되어 있고, 계약은 유효한데 후발적 불능되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왔다. 원인 따져봐야 되죠. 갑 잘못인지, 잘못이 아닌지, 채무불이행인지, 위험부담인지 따져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틀린 것. 갑에게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1번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 부담한다. 맞잖아요.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되었다.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되시나요?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갑을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이 소실되었다. 이게 뭡니까? 요거 있잖아요. 가운데. 채무적 위험부담주의. 이렇게 되면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거는 맞는데요.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들어가야죠. 요거로 들어가야 돼요. 계약은 유효한 건 맞습니다. 근데 대금 청구 못합니다. 3번이 틀린 거죠. 4번에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그럼 역시 채무적 위험부담주의인데요. 계약금 지급됐다면 돌려줘야 됩니다. 맞고요. 을의 수령 지시 중에 상방 책임 없는 사유로 진품을 소실했다. 그러면 밑에 거 하면 됩니다. 채권적 위험부담주의.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작품을 중개사 시험에 낸 적 없어요. 이거 간평 문제잖아요. 그 밑에 거 보세요. 주택을 을에게 매도했다. 요거 기준으로 봐두셔야 되죠. 이렇게.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그럼 이게 후발적 불능 아닙니까? 요 상태예요. 요거 기준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태풍으로 멸실되었다. 태풍으로 멸실된 게 뭡니까? 상방기적 사유 없이 채무적 위험부담. 대금 청구 못합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태풍으로 멸실되었다. 계약금 돌려줘야 되잖아요. 맞고요. 갑의 과실로 전수되었다. 뭡니까 이거요? 채무불이행 찾아야죠. 그러면 을은 이행불능으로 최고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을의 과실로 전수되었다. 을의 과실로 전수되었다. 채권자 위험부담지.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되시죠? 갑이 이행기에 등기서류 제공하면서 주택 인수를 최고했는데 을이 거절하던 중, 자, 수령 지체 중에
상방 기책 사유 없는 사유로 멸시되었다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태풍으로 멸시되었다. 맞나요? 그러면 채권자 위험 부담주이기 때문에 갑은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5번이 틀린 거예요. 37번 요걸 연습해 두셔야 돼요. 위험 부담은 37번 요거 기준으로 연습하시면 돼요. 38번 거의 같아요. 보세요. 갑과 을이 을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시행이다. 이건 뭐가 바뀌었습니까? 을을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을을 바꿔놓은 거죠. 을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 시행인데 인도전에 소실되었다. 후발적 불능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다. 채무자 위험 부담지. 을은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갑과 을의 책임 없는 사유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채무자 위험 부담지이고요. 계약금은 반환되어야 되고 반환 청구할 수 있다가 맞고요. 갑의 과실로 주택이 소실되었다. 갑의 과실이니까 채권자 위험 부담지예요. 을은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돼요. 맞고요. 을의 과실로 소실되었다. 을 과실로 소실되었으니까 채무 불이행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 갑은 해지할 수 있다. 맞아요. 갑의 수령 지제 중에 갑을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되었을 때 을은 갑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거의 같은 문제 아닙니까? 없다가 틀렸잖아요. 거의 같은 문제. 37번 기준으로 봐두시면 됩니다. 38번은 빼도 돼. 거의 같은 문제. (39번은) 빼고요. 40번을 볼게요. 40번. 40번. 갑 소유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였으나 계약 체결 후 그 토지 전부가 국가에 수용됐다. 수용돼 버렸다. 자, 후발적 불능 됩니까 지금?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불이행입니까 아닙니까? 채무불이행 아니잖아요. 갑이 잘못해가지고 뭐 못 주게 된 건 아니잖아요. 수용당한 거니까. 근데 이행불능은 틀림없단 말이죠. 불능된 거. 그러니까 이게 후발적 불능이죠. 그러니까 갑 잘못도 없지만 을도 잘못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방기책 사유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게 뭘로 해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지 가야 돼요. 채무자 위험 부담지. 그럼 갑은 인도 의무 면하지만 갑은 을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 못 하잖아요. 계약금 받은 거 있으면 돌려줘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을이 문제예요. 계약은 유효하다 했잖아요. 유효 상태니까 을은 그 수용 보상금, 갑의 수용 보상금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것을 자신에게 양도하라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토지 대신에 보상금 내놔라 하는 것이니까 대상 청구권입니다. 대상 청구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을은 수용 주체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불법은 아니거든요. 기억 틀렸고요. 맞는 말이죠.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니은에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있다. 그건 말도 안 되죠. 니은은 틀린 말이고요. 디귿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갑에게 매매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 말씀 요거잖아요. 갑이 청구권이 없으니까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가 맞는 말이죠. 살짝 돌려놓은 거죠. 디귿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채무불이행 아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 들어갑니다. 리얼 틀린 거다.
어른 이행불능을 이유로 갑과 계약 해지할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해제가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어른 갑에 대해서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나왔습니까 이거? 마지막에 비업 요게 대상 청구권 지문이에요. 예. 그래서 맞는 것은 기역, 지것, 비업. 기역, 지것, 비업. 40분 요거 한 번 정도 복습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업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 비업 하나를. 대상 청구권이라는. 자, 41번도 아주 비슷한데요. 한번 봐봅시다.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는데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병의 강제 수용이 되었다. 수용당했다 이 말이거든요. 보상금 받게 되게 생겼다. 틀린 거 찾아라.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아닙니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들어가니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의무 소멸한다. 맞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고, 을은 갑에게 보상금 청구권 양도할 수 있다. 양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여기 대상 청구권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그 다음 갑이 병으로부터 보상금 수령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보상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3번은 2번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에요. 갑이 수령했다면 그것 돈 내놔라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게 맞습니다. 거의 같은 말이에요. 2번 3번이. 4번에 을은 소유권 이전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5번에 만일 을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했다면 2배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계약금은 그냥 반환하면 되는 거죠. 2배 청구가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100은 말이 안 되죠. 요거 시험에 나왔던 거거든요. 이 40번하고 41번이 공통점이 뭐냐면 2번, 3번이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대상 청구권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0번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어느 하나 40번이나 41번이나 거의 같으니까. 자, 42번 또 비슷하네요. 중도금까지 수령했는데 수용당했습니다. 옳은 거 찾아라. 을은 매매계약 해제하고 전부배상 해제가 안 되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주의거든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해제가 안 됩니다. 을은 갑의 보상금 청구권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쉽죠 이제. 2번이 답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3문제 정도 연습하면 쉽게 눈에 보인단 말이죠. 한 문제 볼까 말까 하면 생각이 날까 안 날까.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시험장에서 막 미치겠다는 거죠. 조금 더워도 연습해야 돼. 방법 없어요. 공부는 방법 없어요. 연습해야 돼. 공부가 한자로 연습이란 뜻이에요. 희한하죠. 이게 중국말로 연습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쿵호가 나왔답니다. 공부, 쿵호 같은 말이에요. 연습이라는 근데 연습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자기 성찰해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나는 몇 번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남들 놀러 갈 때 같이 놀러 댕기 보면 공부가 되나 안 되지. 그게 이제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머리 나쁜 거 아니다. 연습해야 된다. 머리 나쁜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머리 얼마나 좋은데. 한국 사람 머리 다 좋아요.
위험부담도 꼭 한 문제 내거든요. 동시행 위험부담. 이제 43번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예, 이거 가운데다 갖죠. 여기다가 가운데다가 여러분 다 걸리면 아주 좋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요거는 기본 구조가 예를 들어서 갑이 부동산 팔 테니까 대금을 병한테 좀 주라. 오케이. 이러면 되는 거지, 이게. 별거 없어요. 뭐, 토지를 팔든 건물을 팔든 내가 넘길 테니까 대금 전부나 일부를 이쪽으로 좀 주라. 이런 것이죠. 왜 주라 하는지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갑과 을 간에 매매 계약하고 병에게 지급하자. 이해됩니까 지금? 요 약정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성립하는 거예요. 요걸 제3자 약관이라고 그래요. 부르기를 병한테 주기로 하자 합의해둔 거. 이게 제3자 약관. 두 사람 사이 매매하고 병한테 주기로 하자. 요것만 있으면 이 계약은 성립한 거라고요. 탄생한 거라고. 다만 그래서 이 사람은 제3자 또는 수익자 이렇게 부르고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 요약자. 이 사람은 그렇게 할게 승낙했으니까 낙약자. 요구했고 승낙했고 받겠다 하면 수익자 되는 거죠. 받겠다 의사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낙약자한테 해야 돼요. 요약자에게 하는 게 그것도 시험 냈다고. 낙약자한테 받겠다 해야 돼요. 낙약자는 받을래 말래 최고할 수도 있어요. 상당한 기간 최고했는데 확답을 받지 못하면 거절로 본다 조문이 있잖아요. 이것도 한두 번 시험에 나왔고. 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당사자.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병은 당사자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당사자 아니니까 병이 취소나 해제할 수 있나요? 이런 건 못 하잖아요. 원상회복 이런 건 못 하거든. 당사자가 해제하거나 취소하거나 원상복구하거나 부당이득 청구하거나 원상회복하거나 이런 게 당사자끼리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요 두 사람 관계를 기본관계라고 그러죠. 보상관계 이렇게 부르고요. 요 두 사람 관계는요 대가관계입니다. 대가관계는 계약 내용에 포함된다 안 된다? 아무 관계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아무 관계 없다. 그냥 갑과 병 간의 관계다. 개인관계란 말이죠. 이 기본관계는 계약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항변권 가지고 수익자에게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제3자는 특정되어야 되는가? 특정이 안 돼 있어도 상관없다. 태아도 된다. 나중에 출생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지급하고 난 뒤에 취소되었을 때 을이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안 되잖아요. 갑한테 달라야 돼. 원상회복은. 이 정도 내용이에요.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조금 조심해서 문장을 놓치지만 않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가끔 문맥을 갑을 바꿔 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꼬아 놓을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지. 자, 봅니다. 틀린 거 찾아냈습니다.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다가 맞아요, 이게.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립 요건이 아니고 권리 발생 요건이다. 기억이 맞고요. 니은에 요약자는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의 없이도 해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갑이 해제할 수 있죠. 취소하거나 해제할 때 병 동의 받는 거 아니거든요.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 요약자, 수익자 누굽니까?
갑과 병관계, 대가관계를 거론하거든요. 이거 계약 내용에 포함 안 된다 그랬거든요.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했는데 그 수익자에게 항변 못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것이 이 말이 어렵네요. 보니까 갑을 간에 갑병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 여기서 나온 항변 가지고 낙약자 을이 병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 못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갑과 병 간에 생긴 항변으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주장 못합니다, 항변권 행사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항변하지 못한다, 대항 못한다, 요 문장인데 이런 거 연습을 한번 하셔야 돼요.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디귿 문장. 그 다음 리을에 낙약자는 요역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습니다. 기본관계는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미음에 낙약자의 기책 사유로 을의 잘못으로 요약자가 해제했을 때, 갑이 해제했을 때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자기가 입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했는데 미음 틀렸죠. 갑이 해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병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거든요. 있다 해야 됩니다. 미음이 틀렸고, 비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이미 제3자에게 매매대금 이행한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랬죠. 병에게 청구 못한다 했습니다. 갑에게 청구해야 돼요. 비업도 틀렸고요. 미음과 비업이 틀렸습니다. 43번 요 문제 하나 정도 봐두십시오. 한 문제 정도라도. 나머지 다 비슷하거든요. 44번은 4번 지문 보세요. 수익자는 계약 해제 시에 보호받는 548조 단서 제3자에 해당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해제로서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고 그냥 수익자예요. 말만 제3자지. 요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45번 볼게요. 45번. 틀린 거 찾아라. 낙약자가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맞죠? 그 다음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거든요. 2번이 답이에요. 29회 문제네요. 쉽게 낸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답을 2번에 갖다 놓으니까 고맙죠. 금방 풀 수 있으니까. 낙약자 채무불이행에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맞고요. 수익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권이 없다. 맞고요. 수익자는 요약자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45번은 굉장히 수월하게 된 거죠. 29회 작년 문제인데. 자, 46번 보세요. 옳은 거 찾으라. 제3자는 계약 체결할 때 현존해야 된다. 현존 안 하고 있어도 된다. 태아 생각하시면 되죠. 요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건 안 되죠. 제3자는 해제 못합니다. 낙약자는 을은 요약자와의 계약에 기한 동시행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죠. 갑을 간의 항변권은 할 수 있거든요.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합의로 제3자 권리 변경시키지 못합니다. 4번이 답이죠. 5번에 낙약자가 상당한 기간 정해서 제3자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최고하였음에도 기간 내 확답 받지 못한 이기 때문에 도달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수익 의사 표시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거절한 것으로 본다. 수익이 아니죠. 거절로 봅니다. 자, 47번은 요 저자가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아서 조합해 놨는데요. 한번 봅시다. 틀린 거 찾아라 했는데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수익자의 급부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문장을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약자와 수익자의 법률관계는 대가관계 아닙니까? 대가관계 항변으로 수익자의 급부 요구, 병이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나요? 거절 못하죠. 항변 못한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수 없다가 맞아요. 맞는 말입니다. 요약자도 대가관계의 부존재나 효력 상실을 이유로 각 병 간의 효력 상실을 이유로 자신이 기본관계에 대하여 낙약자에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갑도 병과의 관계에 무효라는 이유로 을에게 거절 못하죠. 을과 계약했으니까 을은 이행해야 돼. 을에게 이행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말을 좀 많이 돌려놨네요. 자, 디귿에 보시면 수익자가 수익 의사 표시 후 수익 표시한 후에도 당사자는 제한 능력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건 맞는데요. 이것을 이유로 선의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것도 맞네요. 수익자에게도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 해제권과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권도 요약자에게 속하고 수익자는 권리 없다. 맞고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일종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 맞기 때문에 틀린 게 없다가 맞습니다. 말투가 좀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48번. 제3자를 위한 계약 틀린 거 찾아라. 28회 문제네요. 이 문제도 받으십시오. 최근 문제는. 수익자는 계약 해제나 해제로 운영 원상회복 청구권 없다. 맞죠? 수익 의사 표시한 수익자는 낙약자에게 직접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맞고요. 낙약자는 요약자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야 되죠. 3번이 틀렸죠. 문제는 쉽게 내렸습니다. 47번 보지 마세요. 48번만 보세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 됩니다. 병존적.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채권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채무 면제시켜주는 것도 괜찮아요. 을이 돈 받을 거 있는 거 면제시켜줄게. 그것도 괜찮아요.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조금 있다가 49